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번에 3조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신주 보유 기준일이 확정이 되었고 오늘 권리락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는 어떤 프로세스가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권리락이 적용된 주가는 76만 원이었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가 76만 9천 원이었는데요. 권리락으로 9천 원 정도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주 인수권 부여가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2월 25일 기준으로 보유하시는 수량에 따라 신주 인수권이 부여가 됩니다. 제가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상에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16주 이상 보유를 하신 분만 신주 인수권이 부여가 됩니다. 배정 비율이 한 주당 0.06주였는데요. 15주를 보유하신다면 배정 비율을 곱해보면 0.99주가 됩니다. 아쉽게도 소수점은 전부 버려지는데요. 그래서 16주를 보유하신 분부터 신주 인수권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행 가액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63만 9천 원입니다. 최초 신주 예정 가격이 55만 9천 원이었는데요.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무려 8만 원이 올라간 63만 9천 원으로 1차 발행 가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유상증자는 5단계가 남았습니다. 화면 보시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3월 23일 수요일에 신주 인수권이 삼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 잔고에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3월 23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인 29일 화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 신주 인수권을 팔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살 수도 있는데요. 유상증자로 신주를 청약해서 보유 수량을 더 이상 늘리기가 싫다면 이때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더 많이 청약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받지 못하는 일반 주주들도 유상증자 참여를 하려면 이때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는 메뉴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보통은 주식 주문하는 메뉴 중에 있습니다. 잘 찾지 못하겠다면 신주 인수권 주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 매매는 앞서 말씀드렸던 3월 23일부터 5일간 주식시장 매매 시간에 주식 거래와 같은 형태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매수, 매도 주문할 수 있는데요. 신주 인수권은 보통 시세가 현재 주가에서 유상증자 가격과 약간의 프리미엄을 뺀 가격이 시세가 됩니다. 화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신주 인수권 매매 당시 주가가 77만 원이고 유상증자 가격이 63만 9천 원이라면 여기에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느냐로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저의 예시대로 4만원 정도가 프리미엄이라고 가정이 되면 신주 인수권은 하나당 9만 1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러므로 결국 신주 인수권을 사는 목적은 9만 원 정도 돈을 지불하고 유상증자를 받으면 약 73만 원이 되는데요. 나중에 신주가 상장하고 73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매매 시기의 삼바 주가와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되니까요. 5거래일 동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될 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됩니다.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차 발행가액의 63만 9천 원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유증단가로 확정이 됩니다. 2차 발행가액은 4월 4일 기준 종가와 4월 4일 기준 일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금액에서 할인율 15%를 적용해서 2차 발행가액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말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은 오늘 2월 28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권리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2.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에도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70만원대를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할인율은 15%인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약 한 달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75만 2천 원보다 위라면 최종 유증 가격은 63만 9천 원으로 정해지고요. 주가가 75만 2천 원보다 아래라면 2차 발행가액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최종 유증 가격은 63만 9천 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90만 원이 다시 넘더라도 이번 유상증자 가격은 1차 발행가액인 64만 9천 원보다 더 올라가서 확정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의 평균 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한 주가가 더 높다면 이 가격이 최종 발행가액으로 확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급등한다면 유상증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주주 청약 일주일 전, 즉 4월 초의 주가 평균이 11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한 주가는 66만 원이 되는데요. 66만 원은 1차 발행가액인 64만 9천 원보다 높죠. 그러므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다면 최종 유증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약 3조 원을 조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1차 발행가액이 높아지면서 조달 금액이 최초 계획보다 약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주가를 무리하면서 관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향후 65만 8천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번 유상증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생각했던 3조 원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향후 주가가 70만 원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단가가 확정되면 클라이막스인 구주주 청약을 하는데요.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하는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찾기 힘들다면 유상청약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를 초과 청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초과 청약할 때 소수점은 전부 버려집니다. 그래서 청약할 수량만큼 돈을 예수금에 입금을 해두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청약 가능 시간은 주식 거래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주인수권 10주를 보유하고 있고 유증 가격이 63만 9천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 20%를 초과 청약할 수 있으니까 총 12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 767만 원 예수금에 입금을 해두시고 12주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청약을 하신다면 무조건 배정되고요. 20% 초과해서 신청한 수량은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 신청한 수량이 배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청약을 신청했던 돈은 추후에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구주주 청약이 끝나고 나면 다음날 청약 결과를 공시를 하는데요. 유상증자 발행 수량보다 청약 신청 수량이 초과가 된다면 이대로 유상증자 청약은 종료입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 수량이 적어서 미달이 나온다면 일반 공모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청약 수량을 채우게 되는데요. 일반 공모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달 수량에 대해서 청약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 사주 배정 물량에서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유상증자에서 우리 사주에게 약 62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직원 수가 약 3,700명인데요. 직원 수로 나누어 보니까 직원 1인당 167주더라고요. 청약을 신청하려면 1인당 돈이 1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생각했을 때 청약할 돈이 부족해서 미달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수량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청약을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직원들도 유상증자 청약 참여할 때 구주주와 같은 유상증자 가격으로 청약합니다. 직원이니까 할인해주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점은 구주주는 기존에 주식을 많이 보유했으니까 그 배정된 수량만큼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 사주 직원들은 기존 주식이 없어도 직원이니까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인데요. 단점은 이렇게 배정받은 주식은 1년 동안 팔지를 못합니다. 이걸 보호예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므로 향후 우리 회사가 점점 발전해서 주가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사주 청약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사주에 배정된 물량에서 미달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모도 이틀간 청약을 하는데요. 4월 12일과 13일입니다. 구주주 청약에 참여를 하셨던 기존 주주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청약과의 차이점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증권사가 화면 보시는 KB, NH, 한국투자, 삼성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4개 증권사 중에서 한 군데라도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모는 청약 수량에 따른 경쟁률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공모 청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좀 넉넉한 수량의 증거금을 예수금에 넣어 두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는 어차피 모든 증권사 청약 신청 수량을 합산해서 통합 배정하게 됩니다. 4군데 증권사 중 아무 곳이나 청약을 하셔도 결과가 같습니다. 여러 곳의 증권사를 체크하면서 경쟁률 낮은 곳에 청약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일반 공모가 끝나고 이틀 후인 4월 15일에는 청약 신청해서 배정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금은 환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주는 4월 28일에 나의 주식 계좌로 입고됩니다. 4월 28일부터 자유롭게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장일을 포함한 3영업일 전부터는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28일이 상장일이었으므로 4월 26일 화요일부터는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데요. 권리 공매도 메뉴도 따로 있으므로 검색을 활용해 보시면 편하고요. 통상적으로 상장일보다 미리 매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권리 공매도로 미리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작 유상증자 주식이 상장하는 당일에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므로 저는 권리 공매도로 절반을 매도하고 신주가 상장하는 날에 나머지 절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남은 유상증자 프로세스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어도 16주 이상 보유해야 되었기 때문에 저도 권리락 전에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주인 수권 가격이 괜찮다면 조금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